자심실을 요번 시간에는 자심실만 중점적으로 할 건데 자심실은 심장의 4개의 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펌프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심실은 폐로부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아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심실의 기능이나 자심실의 판막 등의 문제가 생기면 이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문제가 생기면 전신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은 좌심실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좌심실 평가만으로 많은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좌심실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좌심실은 강한 펌프 역할을 하는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진 벽을 가지며 그 두께는 우심실보다 2~3배 정도 두꺼운데 보통 성인 기준으로 8에서 12mm 정도의 벽을 가집니다. 좌심실 내에는 좌심실과 우심실을 나누는 심실 중격이 있고 승모판과 대동맥판의 2개의 판막과 승모판이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인 건삭과 유두근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했던 유두근은 마치 우산이 뒤집어지지 않게 꽉 잡고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두근이 건삭을 지지하고 건삭이 승모판 옆에 붙어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좌심실은 왼쪽 부분 뒤쪽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좌심실 벽은 이렇게 좌측에 관상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여기 안쪽의 구조물을 보면 이 좌심실 벽이 상당히 좀 두껍죠. 우심실보다 두껍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안쪽의 구조물을 보면 이렇게 승모판이 있고 여기는 대동맥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모판을 이렇게 옆에 붙어서 승모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건삭이 있어요. 그리고 건삭을 지지하는 유두근이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안테리어 파퓰러리 머슬과 여기 포스테리어 파퓰러리 머슬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 벽에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고 이 울퉁불퉁하게 그물처럼 보이는 거는 이게 트레비쿨라인데 요거는 심장의 펌프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근육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초음파를 실습을 할 때 마치 지저분하게 이렇게 벽이 안쪽이 보이는 거는 이 구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심실에는 2개의 판막이 있다고 했어요. 승모판과 대동맥 판막입니다. 승모판은 2개의 판막 옆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여기 좌심방이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이렇게 승모판이 있어요. 2개의 옆으로 되어 있고 이 이완기 때 좌심방에 있는 혈액이 마이트랄 밸브가 열리면서 좌심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축기에는 여기 승모판이 닫히고 이 아오틱 밸브가 열리면서 좌심실에 있는 혈액이 이 대동맥으로 흐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동맥판은 여기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대동맥 판막은 3개의 모양의 커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좌심실이 수축할 때 여기 대동맥판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좌심실에 있는 혈액이 대동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심실이 이완을 할 때는 문이 닫혀서 혈액이 다시 이렇게 역류하는 거, 좌심실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판막을 다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은 마이트랄 밸브와 여기 LVOT인 아우틱 밸브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트랄 밸브가 열렸을 때 여기는 닫히고 아우틱 밸브가 닫혔을 때 마이트랄 밸브가 열리고 그래서 이 좌심실에 있는 밸브가 이렇게 수축기와 이항기 때 닫히고 열리고 하면서 혈액이 정방향으로 흐르게 역류가 일어나지 않게 이 문단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승모판과 대동맥판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 되고 요게 마이트랄 밸브의 안테리어 리플렛이고 여기 뒤쪽에 있는 게 이 마이트랄 밸브의 포스테리어 리플렛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우틱 밸브는 3개의 컵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죠. 우리 실습할 때도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마이트랄 밸브는 2개의 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우틱 밸브는 3개의 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내에는, 자심실 내에는, 이 마이트랄 밸브 승모판을 잡고 있는, 유두근과 건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트랄 밸브가 있고, 이 벽에 근육에 이렇게, 이 잡고 있는 머슬이, 파필라리 머슬이 이렇게 건삭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건삭은 이렇게 마이트랄 밸브에 리플렛을 잡고 얘가 잘 움직여서 뒤로 빠지지 않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2개의 근육들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초음파를 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벽이 매끈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는 이 심장 자심실이랑 우심실에 심실의 안쪽 벽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근육 기둥이 있는 거예요. 트래비컬라라고 했죠. 그래서 근육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불규칙하게 근육 능선이나 또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펌프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근육의 구조물입니다. 좌심실의 주요 기능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펌프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심실 기능 평가를 심장 초음파 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자심실의 기능은 강력한 수축을 통해 혈액을 내보내고 효과적인 이완을 통해 혈액을 채우는 2가지 과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정맥의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이완기 때 승모판이 열리면서 좌심실로 이동한 혈액은 수축기 때 대동맥판이 열리면서 대동맥판으로 보내져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좌심실의 수축 기능은 혈액을 대동맥으로 박출시키는 능력인데 높은 압력으로 수축기 때 대동맥으로 보내는 정상적인 박출량은 55에서 65% 이상이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심실이 다음 수축기 때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 혈액을 자심방으로부터 충분히 받아들이는 능력을 이완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자심실로 들어오는 혈액이 감소하고 자심방과 폐의 혈액이 정체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심방 압력이 높아지고 심부전으로 이어지며 기타 심장질환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완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도플러를 이용하여 심장 초음파 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자심실의 수축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심실의 수축 기능을 평가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자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얼마만큼의 혈액을 보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가 좌심실의 구혈율, 즉 이젝션 프랙션입니다. 정상적인 수준은 55에서 65%의 혈액을 내보내는데 그보다 이하의 박출량은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심질환이 발생합니다.
임상에서 실시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엠모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측정이 간단한 반면에 국소적 병 운동 이상 시 부정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심실의 수축기 말과 이완기 말의 내경을 측정하여 구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임상에서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써요. 사실 많이 쓰기 때문에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평가를 해볼 겁니다. 자심실의 이젝션 프랙션을 평가하는 엠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전에 표준검사법에서 이 시간에 따른 심실의 벽 두께 변화, 즉 수축기 때와 이완기 때의 자심실의 벽 두께, 그리고 내경의 크기 변화를 측정하여서 자심실에 얼마만큼 혈액을 내보내는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 V죠. 여기에 마이트랄 밸브의 전엽에 이렇게 커서를 놓는 거예요. 커서를 놓고 엠모드를 실행을 하면 여기가 가로축이 시간이고 이쪽은 두께나 우리 거리를 뜻하는 건데 이때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렇게 벽 두께의 변화나 내경의 변화가 수축기와 이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엠모드를 실행을 한 다음에 프리즈를 눌러서 정지 화면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벽 두께의 변화를 이완기 말과 수축기 말에 이렇게 다 측정을 해서 얼마나 대동맥으로 혈액을 박출했는지 여기 수치상으로 이렇게 기계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71.3%니까 정상적인 수치죠. 그래서 엠모드를 실행을 할 때는 1번과 여기 2번 라인이 있고 3번 라인이 있죠. 그래서 2번 라인은 마이트랄 밸브의 전엽에 놓고 하는 전형적인 이젝션 프랙션의 엠모드고 여기가 마이트랄 밸브를 평가할 수 없을 때는 1번으로 놓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심장은 이렇게 여러분들 실습해서 알다시피 정상적으로 똑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2번에서 평가할 수 없는 엠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심실의 수축 기능을 보는 엠모드는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 뷰에서 주로 많이 하고 파라스테날 숏 엑시스에서도 엠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전엽의 마이트랄 밸브 전엽의 팁에 이 커서를 놓고 엠모드를 실행을 하면 시간에 따른 벽 두께의 거리 방정식에서 벽 두께나 내경의 변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심장 초음발 할 때는 심전도 패치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심전도상에 여기 이완기 말과 그리고 수축기 말이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쪽이 심전도상에 여기가 이완기 말이죠. 수축기 바로 전 이완기 말에 가장 좌심실이 커져 있죠. 좌심방에 있는 혈액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커져 있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중격입니다. 중격이라는 거는 라이트 벤트리클과 레프트 벤트리클 사이에 있는 septal wall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께를 재고 지금 이완기 말에서 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재고 그리고 좌심실의 내경을 이렇게 잽니다. 그리고 여기 포스테리어 월의 후벽, 좌심실의 후벽의 두께를 잽니다. 이렇게 재고 이거는 이제 이완기 말 때 잰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좌심실이 작아져 있을 때 수축을 하면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쫙 짜줬을 때 수축을 하면서 그럴 때는 내경이 가장 작겠죠. 그럴 때 여기 보면 septal이죠. RV와 LV에 있는 월,
셉탈월을 여기 수축기 말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셉탈월의 두께를 재고 내경을 재고 그 다음에 후벽을 재면 이렇게 기계가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그 공식대로 이렇게 이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고 파라스테날 숏 엑시스에서도 엠모드를 실행을 해서 자심실의 수축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심실의 구혈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심실 이완기 말 내경 사이즈에서 자심실 수축기 말 내경을 뺀 숫자를 자심실 이완기 말 내경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수치인데 정상 수치는 55에서 65% 이상일 때 정상이고 그리고 그 경도 장애는 수축기 장애는 45에서 54% 그리고 중증도 장애는 30에서 44%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는 30% 이하일 때 우리가 수축기 장애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심실의 수축기 평가 중 엠모드를 이용하는 방법 중 내경 분해 단축이 있는데 FS는 자심실이 수축할 때 내강의 직경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배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즉 이완기 말 직경에 비해 수축기 말 직경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FS는 직경의 변화율이고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이젝션 프레셔는 용적의 변화율입니다. 심장의 용적은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직경이 변화할 때 용적은 더욱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자심실의 엠모드를 실행해서 각 사이즈를 측정하면 기계가 계산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 이젝션 프레셔는 있고 FS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FS가 25% 미만이면 이젝션 프레셔는 대략 40% 정도 미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들은 수축기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심실의 수축기 평가 중 가장 표준적이고 정확한 방법인 심슨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M모드로 측정하는 EF나 FS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심실의 수축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심슨 방법의 원리는 자심실을 이렇게 심천부에서 기저부까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여러 개의 가상의 얇은 이렇게 원반으로 분할하고 각 원반의 면적과 두께를 곱하여서 용적을 계산한 다음에 이들의 이 원반을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완기 말에 가장 컸을 때 용적을 계산을 하고 또 그리고 수축기 말에 가장 수축이 됐을 때 작아졌을 때 용적을 구한 다음에 우리 이젝션 프레션 구하는 이 공식으로 해서 자심실 구혈률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심슨 메서드로 측정하는 방법은 심천 여기 사방도와 심천 이방도 뷰 두 개를 단면을 이용하여 용적을 측정하는데 심천 사방도와 심천 이방도에 저장된 영상을 찾아서 측정을 합니다. 여기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이완기 말이라는 거는 여기 심전도 패치를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완기 말쯤에 여기 트랙볼로 움직여서 정지 영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트레이스 자, 심내막에 트레이스를 하고 이 심천부에서 기저부까지 중앙에다가 선을 그으면 이렇게 가상의 원반 디스크가 이렇게 해서 용적을 계산을 해줍니다. 기계가 장비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스톨 때 엔드 시스톨 때 다시 영상을 찾아서 가장 수축기 때니까 가장 작을 때죠. LV가 가장 작을 때 이렇게 용적을 트레이스하고 같은 방식으로
쭉 원반을 계산해주면 용적이 나와요. 4챔버에서 해주고 또 2챔버로 갑니다. 2챔버 영상이 저장된 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엔드 다이였을 때 이완기 말에 이렇게 트레이스를 투챔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톨 때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트레이스해서 중앙에 선을 긋고 심천부까지 이렇게 원반이 용적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끝내면 우리가 이 좌심실의 구혈률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게 심슨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LV는 여기다 줌을 해야 되겠죠. LV가 가장 잘 보이게 줌을 해서 지금 영상을 이 동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완기 말과 수축기 말의 영상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정지 영상으로 이완기 말을 찾아서 여기 승모판유가 있죠. 이게 승모판이에요. 승모판유에서 이렇게 심내막을 잘 그려야 돼요. 심내막을 잘 그리고 심천부 쪽이 잘 포함되게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승모판유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에다가 이 지시를 놓으면 이 선이 또 가상의 중앙의 선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의 선을 이 승모판 가운데와 여기 에이펙스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가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나오는 거예요. 화챔버의 볼륨은 94.26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완기말의 용적이 나오고 그리고 시스톨을 찾아서 보면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승모판 위에서 쭉 트레이스 해서 여기 보면 볼륨이 화챔버는 45.32ml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있던 혈액이 이만큼 수축을 하면서 이만큼 용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투챔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심장 내막은 심장벽을 구성하는 3개의 막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얇은 막으로 심실 내에 있는 유두근이나 건사, 근육기둥 등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트레이스 하는 거예요. 여기 초음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트레이스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안쪽에 있는 유두근이나 그리고 건삭이나 근육 기둥 등은 요 심실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실 안쪽에 있는 거죠. 심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포함시키지 않고 트레이스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포함시키고 이렇게 트레이스를 하면 정확하게 EF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정확하게 심내막만 이렇게 포함되게 이렇게 트레이스 하는 게 여기 장비에서 이렇게처럼 트레이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슨 방법은 이 장비의 성능과 검사자의 숙련도가 필요한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축기 평가의 활용도가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사자의 스킬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 등으로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간편한 엠모드를 스탠다드 검사로 사용하고 비주얼로 봐서 구혈률이 많이 떨어진 환자나 자심실의 모양이 안 좋거나 국소적 벽 운동 이상이 보일 경우 심슨 메서드를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심실의 수축기 평가를 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계점도 있죠. 심슨은. 그래서 장점으로는 자심실의 기하학적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엠모드에 비해서 정확한 용적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트레이스를 얼마나 잘하고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심실의 전체적인 수축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심내막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심장 에이펙스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용적에 측정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해봐도 알지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증과 같이 국소적 벽 운동이 있는 환자에게도 엠모드보다는 유용하지만 비만이나 폐질환 있는 환자의 경우 영상의 질이 낮아서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우리 영상처럼 그렇게 깨끗한 영상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드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상이 정확히 나오면 우리가 트레이스 하기가 좋은데 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비침습적 검사 방법으로 반복 측정이 용이하지만 엠모드에 비해서 검사 시간이 훨씬 더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는 엠모드를 우선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심슨 바이플랜 메서드는 추가적인 검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장 초음파시 우선 2D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그중 수축 기능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주얼 EF라고 하는데 수축과 이완 시 자심실 내강의 움직임을 보고 안쪽으로 두꺼워지는지 벽 운동이 둔해지는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바깥쪽으로 움직이는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확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2D를 볼 때 어느 정도 벽 운동을 평가해서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 방법은 여기 보면 4챔버에서 하고 또 2챔버에도 하고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 파라스테날 소드 엑시스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 경우는 활발하게 안쪽으로 두꺼워지면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경도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약간 둔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중증일 때는 심지벽이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중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한계점이 있습니다. 주관성이 있죠.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도에 제한이 있고 국소적 벽 운동 시 평가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영상을 보면 이렇게 벽이 안쪽으로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이렇게 정상적인 이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거는 60에서 64%면 이거는 정상이죠. 근데 요거는 약간 벽에 운동이 좀 둔해져 있죠. 그리고 요거는 더 떨어집니다. 계속 이게 이젝션 프랙션의 수치예요. 이게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증 심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벽 운동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더 심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눈에 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벽 운동 월모션을 보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번에 되는 건 아니고 많이 눈에 익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이 정상적인 거는 안쪽으로 벽이 두꺼워지고 정상적이지 않고 수축 기능이 떨어진 이 벽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둔해져 있거나 아니면 심해지면 바깥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아예 벽 운동이 없어지는 것까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거의 벽이 안 움직이죠. 안쪽으로 두꺼워지지가 않죠. 가장 심한 거고 여기는 벽 자체가 얇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쵸?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비주얼 EF입니다. 이상으로 자심실 수축 기능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이제 2편으로 가서 자심실 이완 기능과 벽 운동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